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153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우재입니다. 에디터 조우긴입니다. (2월 22일) 콩절의 인사를 드리네요. 그러네요. 좀 그렇고요. 보통 이벤트를 이때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홍진호 씨가 등판해가지고 네. 하는 거죠. 아니 요즘 분들이 이제 홍진호 씨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스타가 너무 오래 전인가? 세대 차이. 그러니까 하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창업 지원 허브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기 남원주 역세권에 있는. 그렇죠. 원주역 앞에 있는. 원주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정확히 어딘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너무나 원주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바로 코너예요. 그래서 저 원주역 가끔 갈 일이 있는데 항상 그 허브를 보면서 이렇게 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는데 공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이게 창이 탁탁 트여가지고 일단 채광도 굉장히 좋고 우리 흔히 보는 그런 어떤 스타투어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사무적이면서도 이제 좀 도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지하철역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지하철이 얼마나 좋을까요?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창업지원허브에는 우리 원주시에 또 야심차게 또 새로 추진하는 기관인 미래산업진흥원도 있지만 또 강원창조경제혁신진흥센터도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작년에 이제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이제 방을 빼가지고 없어질 뻔했는데 결국 이제 겨우겨우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찾은 이유는 오늘 이제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간접적으로 대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직접 창업 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이거 대신 전해드리기에도 너무 이게 종류도 많고 몰라 우리도 내용도 복잡해가지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는 건 알아. 패키지가 많아. 초기 창업, 예비 창업, 창업 도약, 조약, 제도전 여러 가지 많은 건 알겠어. 근데 뭐가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야?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좋은 거야? 나한테 맞는 건 뭐야?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학 전략투자본부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 본부장님이 직접 전해주는 이 지원 패키지 정리, 창업 지원 패키지 정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저희 후원 멘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요? AI처럼 이래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시겠어요? 그게 요즘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게 이게 약간 발성 그 콘텐츠 같은 거였어요. 근데 높낮이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진다. 약간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호소를 해야 되는데 한 톤으로 해야 된다라 해서 제가 약간 그렇게 읽어봤는데 이럴 거면 AI 깔지 그냥. 뭐하러 국인 씨한테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감정을 담아. 그래요? 호소, 우리의 어떤 후원의 좀 이제 절박함. 아니 우리 너무 절박하게 가지 말죠. 어떤 이 감사의 마음,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환영의 마음 이런 걸 담아서 하는 거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저희 후원 보내주면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 슈퍼챗과 슈퍼 땡스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재 씨가 이 다음 멘트는 조금 더 이거요? 호소력 있게. 요거는 갑자기 부담되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어때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가보죠. 자, 153회 2부 직접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김재학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투자본부장님께서 우리 원주하는 척 청취자분을 만나기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본부장님 뵀을 때는 저쪽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계실 때 뵀었는데 어느새 이사를 하셨어요. 원주 온 지도 벌써 9년 차 되고 있습니다. 17년이 왔으니까 네. 이제 아마 뵀을 때가 19년이나 20년 무렵일 것 같아요. 벌써 한 5, 6년 전이었는데 장소도 지금 이제 원주역 쪽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쪽 창밖 너머로 원주역이 아주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오늘 이 건물을 처음 와봤습니다만은 근사하네. 어쨌든 이 뷰 자체가 좀 눈에 잘 들어오고 여기 센터는 그 연세대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한 거의 한 작년 1년 4월 달에 왔어요. 4월 정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8개월. 시간 금방 가죠. 그러니까요. 그 한창 뉴스 나올 때가 그 맞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방 빼야 된다 그 연세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새로 여기 마련한 보금자리는 좀 어떠신가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새 건물에 달랑 저희만 입주했었거든요. 네. 옆에 미래산업진흥원도 이제 7월 달에나 입주했고 제가 한 4개월 정도 저희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집증후군 그 모든 그럴 수 있죠. 그 청소할 사람도 없었고요. 저희가 다 해야 되고 쓰레기 저희가 다 치워야 되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을 몸으로 겪다가 그런 이제 한 8개월 되니까 좀 익숙해졌고요. 세진 냄새 좀 덜 나고. 미래산업진흥원은 좀 이제 잘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다 닦아 놓으신가 편한 곳에서 편하게 좀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보면 증후군을 다 겪은 이후에 그 집이 이제 건물주입니다. 저희 세입자고. 그래요? 또 그런 구조가 돼 관계입니다. 있어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아끼실 수밖에 없네요.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도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창업지원 허브 처음 와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또 새 건물 느낌이 확 나고 맞아요. 약간 네. 뭐 스타트업 느낌도 나는 것이 근사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 맞아요. 또 알아도 막상 와서 할 게 없다는 거. 그쵸. 그런 건 좀 네. 아쉽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원주역을 가끔 오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간판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여기가 거기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저기를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건물 자체가 고압적으로 생겼고 관공서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간판 달려 있는 거. 완전 뭐가 특정한 사람들만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뭐 이런 데서 좀 사실 좀 아쉽죠. 원래는 이게 밑에가 지금 다 폴딩 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날씨 따뜻해지면 아마 열지 안 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계 단계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설계할 때는 이제 아래층은 다 비워놓는 거의 통로 개념으로 쓸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좀 더 이렇게 개방감을 주면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내부 계단도 있어가지고 가운데가 중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33층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뭐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이제 이런 그 밖에 또 광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진흥원이 이제 앞단에 보면 미래 산업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플리마켓 이런 건 미래 산업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결의 차이가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좀 제대로 또 활용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날이 또 바깥에 풀리면.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기역자 공간이 저희가 임대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육실도 있고 요 가운데는 라운지처럼 그냥 아무나 오셔서 이 오픈 데스크 쓰실 수 있고요. 시민 누구나 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역 이용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럼 이 근처에 카페도 없거든요. 맞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와이파이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요. 시민분들이 대부분 다 이 건물을 일단 모르시고 엄두가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외관만 보면 상당히 좀 맞아요. 못 들어가기 장벽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안에 들어오면 또 굉장히 또 편한 분위기를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이 낸 세금 갖고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의 주인은 원주 시민입니다. 부담 없이 쓰시고 뭐 못 쓰게 하면은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팁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남원주 역세권이 이제 또 어쨌든 계속 개발이 될 거고 현재는 이 건물이 너무 우뚝 솟아 있어서 맞아요. 좀 그런 느낌.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있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유동 인구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공간이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층도 좀 열려 있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외로워 네. 보여요. 이 건물. 그러나 이제 금방 또 친구들이 생길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많은 또 이용을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또 오늘 어쨌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제 본부장님으로 나와주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쵸. 정확히 이제 네. 뭘 하는 기관이 이름은 굉장히 이제 근사하거든요. 창조 혁신. 네, 그래서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은 건 다 있죠. 창조 경제 혁신. 맞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국에 저희 같은 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도마다 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이름만 바뀌는 거죠? 뭐 네네. 강원, 서울 이런 식으로. 서울 창조, 뭐 인천 창조, 부산 창조, 제주 창조까지 다 있고 울산 창조 뭐 있고요. 저희가 처음 생긴 건 이제 2014년도 대구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러니까 11년 차 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에서 15년 5월달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11년째 되고 있고 만 10년 딱 이제 채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15년 7월달에 처음 생겼을 때 창립 멤버 같은 형태로 제일 처음에 입사를 했고요. 어느덧 이제 저도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정년을 맞을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올해가 제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처음에는 제가 춘천에서 2년 근무했고 네. 그다음에 17년서부터 원주로 와서 원주 사무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쭉 이제 창업 지원하고 뭐 지역 사업 단장 이런 형태로 있다가 작년서부터는 투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고 내가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 뭔가 이제 하나 해냈구나라는 이제 이런 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그 마지막 단을 마지막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펀드 운영하는 것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만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창경으로 오시면 모든 걸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거 창업의 필요해요. 시작 그 전 단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의 마무리 단계까지 네. 창경의 역할이 그거였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검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어느 기관을 가야 될지 몰랐던 거죠. BI는 조금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왠지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경제진흥원 이런 데는 뭐 소상공인 쪽인 것 같고, 뭐 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왠지 의료기기 이런 뭔가 쪽에. 기술적인 것 같은데 나같이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상의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결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테크노파크와 연계될 부분 테크노파크, 뭐 경제진흥원 쪽 연계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주목적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좀 희석되었고 지금은 저희도 고민이에요. 또 하나의 창업 지원 기관. 니네가 뭐 경제진흥원랑 뭐가 달라? 테크노파크랑 뭐가 달라? 뭐 이런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10년을 겪으면서 그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비근한 예가 그 정권이 2번이나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들 이름 바뀐다, 뭐 없어진다, 별별 얘기들이 많았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간다는 건 저희가 나름대로 소기의 어떤 성과들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센터만 하더라도 매년 한 200~300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3,000개 넘는 기업들이 강원센터 출신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 하면은 맨날 뭐 감자 뭐 이런 게 우리 전 도지사님께도 워낙 말씀하셔서 고착화된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작업 패키지니 뭐 제도는 패키지 주관기관 공모하면 다른 기관들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평가위원들이 뭐 강원도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강원도면은 그런 뭐 농사 짓는 분들 뭐 흔히 말하면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감자빵 같은 회사들이 뭐 베스트 아니야? 거기에 무슨 테크 기업들이 있어? 뭐 이런 인식들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바꿔 주고 왔죠, 사실. 어떤 네. 편견을 깨는 역할을 또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자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다른 형태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강원의 경우도 색깔이 또 있기도 들어가는 하고요. 거.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었어요. 저희 센터 이전에는요. 근데 저희가 처음 이제 16년서부터 청년 혁신가 뭐 이런 형태로 그 지역에 기반한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돕는 역할을 해봤고요. 그래서 감자빵도 그렇고 양양인의 서피비치도 그렇고 이제 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영어로 뭐 네이밍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청년혁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쓰는 게 이제 일반화됐고 저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뭐 제주도 막 자기네가 먼저 썼다 막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따져보면 저희가 먼저 거죠. 로컬의 메카, 성지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이었던 거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 기반의 청년 창업자들 또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이런 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내왔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동안 20년 동안에 해오신 역할의 성과,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이 얘기만 해도 날새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1년차, 2년차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서피비치나 칠성조선소, 버드나무 브루어리 또 효주빵집 뭐 감자밭 뭐 이런 지금도 그냥 쟁쟁한 창업가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양반들이 뭐 100억 매출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뭐 거기에 뭐 그런 게 브랜딩을 있었는데 가진. 네. 그게 이게 그 뭐랄까요? 대를 이어서 아니면 이게 좀 나름대로 이게 계승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대표 선수인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근데 저희뿐이 아니에요.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뭐 제주 맥주 뭐 무슨 뭐 해녀의 부엌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대표 선수인 겁니다. 이 후속 주자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아요. 저희가 매년 뭐 한 50개 정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니까 새로 뭘 해보겠다고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서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동해영 씨, 뭐 3.1 건어물, 뭐 무슨 그런 쪽, 뭐 오키방앗간도 마찬가지고, 뭐 원주에 있는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들은 좀 더 전국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스케일업이 돼서 우리가 1기가 서피비치 뭐 칠성조선 그 부분들이라면 2기는 어떤 분들이고 3기는 어떤 분들이고 해서 뭐 작년 올해 뽑은 분들이 한 10기쯤 돼가지고 우리 10기의 대표 선수는 뭐 오키방앗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매출이나 이런 규모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를 강원도를 대표한다는 말이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아니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본부장님을 좀 진작 모셨어야 그러니까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아니 어쨌든 10년을 제가 보고 들은 게 꽤 되는 건 거죠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축적하신 어떤 경험들. 경험이나 역량 이런 거를 또 말씀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아예 이거는 따로 나를 잡고 또 맞아요. 풀어봐도 되게 좋겠다. 시리즈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사로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잡은 주제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에 비해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괜찮으시다면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또 이게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쭉 이어져 온 역사. 또 원주는 2017년부터 원주 사업소가 계속 사업단이 계속 유지가 돼 왔었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또 이 존치를 두고 뭐 어쨌든 연세대에서 이제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폐지되는 것처럼 약간 됐었다가 결국에는 언론에서 공론화가 되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존치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존치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도 할 말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건 이제 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사실대로 다
사실대로는 또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이게 그 공식화되면 거기에 또 이해관계 또 다른 그렇죠. 또 해석이 있고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뭐 나중에 요거는 한번 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정도의 시기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오늘- 어쨌든 네. 존치가 됐다라는 게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그 저희 쪽에서 입주해 있던 저희가 이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이제 중급비 사업을 수탁받아 가지고 보육실을 한 20명 정도 네. 그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장 열심히 우리의 존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물론 뭐 이해관계도 있겠죠. 당장 우리가 없어지면 제일 불편하실 분들이 그분들이긴 했겠지만 그분들 당장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후에 오실 후배 창업자들이 이런 것조차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문제 제기였어서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주셨고 그분들이 언론을 상대하셨고 민원 넣으시고 시장님 만나시고 사실 저희가 뒤에서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조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배 창업가분들의 네, 자발적인 또 어떻게 보면 노력들이 있었고 뭐 저희도 작년 어렴풋이 지적하긴 했지만 뭐 저희가 얘기했던 원주시 정부는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내막도 약간은 그런 자발적 모임에서 어쨌든 기인했고 결국에는 뭐 존치가 됐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또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제 창업진흥원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이 창업 지원 패키지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부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게 이제 공고가 떴는데 어쨌든 원주에도 많은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걸 좀 알면 좋겠다라면서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이템이 있는 거는 좀 본부장님께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또 응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부장님이 좀 직접 전해주시는 이 사업 내용을 저희가 잘 한번 사업 들어보도록 설명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창업을 꿈꾸시는 청취자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오늘은 좀 공고를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창업 지원 패키지라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고나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가 뭐야 약간 이렇게 약간 다 비슷해 보이는 너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제가 볼 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뭐 특화 창업 패키지,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수요가 가장 많다 하셔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요 패키지의 구분의 기준이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연차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현재 상태가 사업자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창업을 할 거야라는 상태가 단계, 예비 창업 네. 패키지고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렇죠. 상태. 네.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내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이 공고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에서 3년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이제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약 패키지는 3년은 넘었고 7년은 안 됐어. 그랬을 때 이제 도약 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또 자격이 조금씩 그 차이가 있지만 일단 연차별로 보시면 되고요. 제도전 패키지는 업력은 제한은 없고 거의 7년 이하일 거예요. 7년 이하일 거고 다만 한 번 폐업한 이력이 있는 단서가 필요해요. 폐업을 한번 말 그대로 했어야 돼요. 제도전을 하는 폐업을 뭐 언제 한 건 상관없어요. 올해만 아니면 돼요. 올해만 아니고 그 전에 언제 한 번 이렇게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제도전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예비, 초기, 그러니까 3년 미만, 7년 미만 이렇게 얘기했다면 밑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대상별로. 그러니까 청년, 뭐
폐업 제도전 뭐 이런 아니 뭐 딥테크 이렇게 밑으로 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 오늘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해서 뭐 도식화돼 있는 해서 그럼 내가 어디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가 3년 미만의 창업자라도 이걸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밑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예비도 하고 초기도 하고 제도전도 하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되나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중기부에서 나오는 사업들만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사업들이 너무 많던데요. 지자체 단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훨씬 많아요. 뭐 서울시든 뭐 다른 데도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받고 중앙정부 사업을 받는 건 그거는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을 예비 창업을 받으신 분이 그거를 다 끝내고 초기 창업 받고 이렇게는 되는 건가요? 이렇게는 되는데 동시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연차별로는 또 할 수는 있겠네요. 예비했다가 다 되면 초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약으로 가는. 그걸 나누는 이유가 사실 지금 그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돈이 계속 필요한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성장 단계별로 도와주는 것이 낫겠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게 예비 총이 이제 도약. 예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예비만 딱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성장 주기별로 지원해주자. 그래서 뭐 통합 이런 거 나온 것도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뭔가 공백이 있어서 그 공백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냥 예비 초기 도약.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뭐 아주 영세하지만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오히려 창업하기 전까지는 지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창업하고 이후에 우리는 도움을 어디서 각자 도생이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후 굉장히 관리가 안 된다.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또 이런 촘촘한 좀 사업들이 그래도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이후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술 기업 쪽에 빛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내가 로컬 쪽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냐?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은 되지만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30개 팀을 지원한다 그러면 1등부터 30등까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등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중요하긴 합니다. 30등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30등이 대부분 이제 기술 기업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산점 항목이 보통 그렇게 좀 가산점보다는 이제 평가 항목에 보면 이 양반들이 1억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 매출이 1억이면은 뭐 좋아. 근데 3년 뒤 매출도 1억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얘가 3년 뒤에는 한 10억 할 것 같고 한 5년 뒤에는 한 100억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동네에서 뭐 무슨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보니까 이건 많이 해야 5억밖에 안 되겠는데 라는 게 되잖아요. 역시 기술이 아무래도 매출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좀 평가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문과는 이래서 그래서 다른 지원상이 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 파트는 이 창진원 파트가 아니라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파트에서 하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지역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쪽은 이제 지원 금액이 좀 작고 대신에 경쟁은 되게 좀 심할 수가 있죠. 그 범위가 좀 넓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지만 그래도 내가 확실한 사업 모델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뭐 우리가 제이커브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역에서 지역자료 활용해서 성장할 것 같아라고 자신 있으시면 차라리 그쪽을 도전하는 게 여기서 괜히 실패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하는 것도 전략이 될 거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로컬 정은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들을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오늘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기술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은 문과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술 창업을 좀 도전하신 분들은 오늘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게 좀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부터 좀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저 화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 K-스타트업 사이트를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일단 자격이 없다고 봐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사이트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기본이다. 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K 중간바에 startup.go.kr 이 도메인이고요.
이제 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여기 사업 공고 메뉴 중에 모집중 메뉴가 주로 많이 보겠죠. 여기 다 올라오는 거죠? 예. 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업뿐 아니라 민간이나 대학에서도 다 모든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정말 며칠만 이제 안 보면 이게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좀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 공고는 연초에 주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2월달, 3월달 많이 나니까 2, 3월에는 쭉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거. 일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언제나 하도 이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기 예비 예비. 할게요. 네. 현재 지난 17일 날 지난주에 공고가 됐고요. 보면은 3월 12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12일이나 오후 4시까지 네, 공고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적인 기술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혁신적인 기술인가?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예비 창업자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예비 창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원 내용은 일단 돈입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제가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창업은 다 내 돈 갖고 하는 거였었고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엄마한테 돈 빌려서 하거나.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것처럼 예비 총의 도약 그다음에 뭐 창업 성공 패키지 그다음에 팁스라고 또 있잖아요. 팁 이런 거 쭉 받으시면요. 잘 받아 나간다면 여기는 또 R&D 포함 안 되는 겁니다. R&D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만 잘 활용을 해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많게는 한 10억까지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정부 투자 빼고. 투자는 또 별도로 보고. 정부 지원만. 정부 지원만으로 그러니까 팁스 사업이 가장 우리 이제 기술 스타트업들에서 최고로 치는 지원 사업인데 그게 받으면 한 5억, 기본 5억에 최대 9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업가 중에서 기술 쪽에 정말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팁스가 해마다 한 500명 정도씩 그 지원을 받습니다. 그 규모가 그 정도인데도 많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기술 스타트업 하고 있다면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를 오늘 꼭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어쨌든 좋겠다. 본질은 내 돈을 안 들이고 창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 너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돈 줘볼게. 한번 해봐. 해서 잘 되면 우리 초기 창업해가지고 초기나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페널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원받는 돈 토해낼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른 지원 사업 받는데 너 그때 한번 말아먹었지? 안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건강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게끔 기술과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봐라. 네. 그리고 폐업을 하던가. 폐업을 하면 나중에 재도전을 또 한번 도전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커리어에 어떤 무슨 빨간 줄이 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요즘 청년 창업 대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이력서에 씁니다. 내가 또 한번 창업을 해봤어.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니까 혹시 내가 이것도 사업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상의하셔도 좋고요. 또 이런 쪽에 그냥 바로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대학
학교에서 가끔 하는 이제 창업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참가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사업화 자금 또 네.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한 게 또 창업 프로그램, 뭐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도 같이 부과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고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팔아볼까 하는 것들을 나 혼자 그거를 뭐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붙여서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마우스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금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3D 프린터를 일단 만들어보고 그 기능에 뭐 카메라 기능을 넣던 것들을 한번 실제로 넣어보고 그래서 넣어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실제로 구동을 하더라. 그런 뭐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더라. 것들을 그런 걸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이든 뭐 아니면 뭐 다른 판매 루트를 통해서 한번 팔아보는 거죠. 팔아봤더니 아무도 안 사더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또 고쳐봤더니 그것도 안 돼. 그럼 이제 포기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그 고객들이 야 카메라보다는 뭐 어떤 뭐 다른 걸 요구해서 그런 건 버전 2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들을 이 사업 내에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약간 그 마음껏 도전하고 이게 잘 안 되면 뭐 폐업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실패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든지 이걸 실패하려고 시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근데 결국 노력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도 이제 시작을 못 하니까 그 두려움을 좀 이제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전에 그 저기 강원 창조 경제혁신센터 원주에서 그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사업을 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서 그게 약간 정신이다 이 맞아요. 환경에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6년 전인 것 같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은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8개월 정도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아마 4월 말 정도 이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공고가 3월 13일에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걸 다 검토하고. 네, 그래서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달가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대략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역이고요. 그다음에 선정 규모가 780명 되는데 780명. 네, 이제 일반 분야, 특화 분야가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네. 근데 나눠서 우리는 한다. 대략 대부분 다 일반에 해당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660명 정도. 네, 이거는 이게 전국 단위에서의 네, 전국입니다. 규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작년보다는 한 200명 정도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산이 그만큼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중요하죠. 5천만 원. 5천만 원. 예, 평균 5천만 원이라는 건 이건 또 팀마다 조금 차등이 있는 건가요? 한번 그 뒤에 나오는데요. 1단계로 일단 한번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1단계 때는 2천만 원만 먼저 줍니다. 네네. 사업에 선정되면. 그리고 1단계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서 중간 평가를 해서 최대 4천만 원까지.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은 최고 6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적게 받는 사람은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받게 될 겁니다. 2천에서. 요게 그러니까 뭐 협약이 된다 해서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1차 평가를 한번 해보고 더 큰 돈을 이제 주게 되는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 주관기는 힘들어요. 평가를 두 번이나 해야 되고 그렇겠죠. 뭐 민원도 그만큼 발생하는 소지가 많아서 한 번에 5천만 원이든 이렇게 딱 주고 끝내면 좋은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창업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일부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분들도 계세요. 집행을 다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아까운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사실 있구나. 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돈이 대부분 집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정산도 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11월 가도록 못 써. 왜 못 써요? 왜 안 써요? 그러면 이거 이제 너무 아까워서 정말 필요한데 쓰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8개월 안에 쓰셔야 시기를 되는데. 놓치고 뭐 용역 같은 거를 이제 늦게 발주를 나가면 그때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야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금융 같은 거 만들었는데 용역이 끝나야 저희가 돈을 줄 텐데 안 끝나니까 돈을 못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나눠줘서 단계별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를 뭔가 막기 이제 위해서. 제작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사업 초기에 해라. 이런-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게 베스트인지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또 시행착오 바뀔 수도 중인 것 있습니다. 같긴 합니다. 작년에까지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올해 약간 좀 그렇게 바뀐 것 됐다. 같고요.
저는 요것도 근데 저는 눈에 띄던데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거. 네. 이게 아까 이제 취지에 진짜 맞습니다. 맞는 이 설정인 것 같아요. 예비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그 아까 그 창업 K-스타트업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기 부담감이 없는 창업 지원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거의 맞아요. 못 본 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논리가 그렇죠. 아니 무슨 창업을 하는데 네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해.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을 없앤 건 그만큼 허들을 낮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부담 500만 원 때문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이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초기나 도약은 다 자부담이 뭐 많게는 좀 30%까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 중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또 가능하다는 점이죠. 네네. 사업은 일부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긴 근데 한데. 이것도 네. 혹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창업자는 안 됩니다. 내가 대표잖아요. 예를 들어. 네. 내 인건비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죠. 내 인건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자연척 같으면 두 분은 지금 이제 그 고용 인력인 거잖아요. 제가 고용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난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직원한테는 되겠지. 그것도 안 됩니다. 새로 채용했을 때. 신규. 신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초창기 멤버면 안 된다. 초기였을 때, 그러니까 고용은 지금 안 한 상태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고용 예정자면은 이제 지급이 그러니까 사업 협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그렇게 또 돼야 된다. 뭐 이해가 됩니다. 이 취지 자체는. 또 그렇게 인건비도 또 나 저 친구 유능하니까 내가 월급을 한 1,000만 원 주고 싶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또 합리적인 선에서 네, 줘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배우자래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안 됩니다. 네. 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장치들이 계속 그러니까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창과 방패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뒤로 하는 또 창업자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다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이고 결국은 다음 후배 창업자라든지 그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안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맞습니다. 하나의 원래 형태인 건데. 이 B&D 사업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R&D 사업만 보통 인건비를 주는 그렇잖아요. 건데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창업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요구 사항을 많이 넣어서 그나마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문제 소재 생기면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또 빠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취지에 맞는 사용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우리가 5천만 원 주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닐 거라고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 5천만 원을 여기 이제 항목에 따라 항목이 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지금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주관기관 쪽에 직접 문의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재료비, 용역비, 뭐 수수료, 뭐 교육훈련비,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이 사업하는 데 정해져 있어서 있습니다. 되게 필요한 부분을 그래도 대부분은 쓸 수 있다. 네. 거의 뭐 폭넓습니다. 혹시 두 분이 보시다가 이것도 대화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또 아는 범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인건비가 생겨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네. 이어서 해주시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5천만 원을 쓰는 건 이제 창업자의 역할이라면 주관기관에서는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을 제대로 된 창업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보모 역할,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M은 비즈니스 모델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이제 사업 계획서에 제출한 BM이 있지만 그게 정말 타당한지 뭐 평가위원들이 반영한 어떤 개선 의견들을 좀 추가해 가지고 좀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1인 창업가일 거란 말입니다. 1인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었던 이 기능성 마우스를 만든다면 이 마우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그 고도화 과정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팀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럴 희박한 게
왜냐하면 각자 일단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ERC 사업이 너무 좋아서 이거 같이 하고 싶어. 그럼 나를 내 건 포기를 해야죠. 야 그렇게까지 오면 너무 감동이겠네. 네. 그러게요. 자기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면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뒤로 이제는 왜냐하면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네트워킹도 그렇겠네요. 하고 뭐 워크숍도 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저 사업이 되게 좋아. 내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언제 다음에 이렇게 뭐 무슨 졸업기업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같이 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간혹. 실리콘밸리 뭐 영화 같은데 그런 네트워크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또 시너지 근데 내고 막 바람직해요. 이런 거. 저는 그게 그 안에서의 나쁘다고 협업이 될 생각 수도 안 있고 합니다. 꼭 한 팀이 아니더라도 네. 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바람직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고요. 투자 유치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투자까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투자를 받으려면 이런 정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IR 연습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일 그러니까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즘 임대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네네.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달랑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만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세부 조건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있다면. 임대하고 계시다면 요거는 본인의 사정을 그 주관기관 내가 지원하려는 주관기관에 한번 문의하셔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신청 자격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법인을 이런 등록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군요. 예, 사업 공고일 기준에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폐업한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폐업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걸 앞두고 하면 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폐업했으면 작년 12월 31일 날 폐업했으면 그때까지는 딱 되는데.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 굳이 그냥 난 별것도 아닌데 아직 매출도 안 나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걸 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개인 그냥 사업자 등록 예, 온라인으로 그냥 해도 되고 뭐 사업자도 우리 집에서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내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사업 이런 지원 사업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정말 작동을 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누군가 살라 그래. 그때 사업자를 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까지로 끊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창업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도약도 마찬가지고 며칠 사이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해야 됨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업 기간 되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 없어도 해야 되죠. 해야 되면 가급적 늦게, 가급적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주변에서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맨날 최대한 늦게 해라 사업자 등록 나처럼 빨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 듣는데 이해가 됩니다. 네, 나는 한번 폐업한 이력을 만들어서 제도돈 성공 패키지에 지원하려고 그래. 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분이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신청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야, 특허 분야가 있다는데 일반 분야는 보통 일반적인 걸 거의 다 얘기합니다. 해당이 되네요. 예, 지금 보시면 뭐 정보통신, 뭐 전자기 쭉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흔히 말하는 뭐 다른 거 다 해당됩니다. 네, 그 외에 그렇군요. 대표적인 걸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기술 분야인데 기술 분야 아닌 것도 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다만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사업 취지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특화 분야는 여성 소셜 벤처, 뭐 사내 벤처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은 이제 소셜 벤처는 뭐 요즘 더 이게 그렇게 지는 쪽이니까 하실 필요 없으시고 내가 여성이니까 여성 쪽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집 인원이 6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여성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이 훨씬 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야. 그러면 차라리 남자들하고 경쟁하는 게 나을 수 있지. 여성끼리 하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만 모여 있으면 저기 외고 가서 싸우는 거. 그렇죠. 네.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신 경쟁에서 밀리는 불릴 수 것처럼.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요. 또 실제로 또 여성이 창업을 하는 쪽은 또 그 주관기한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멀리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가까운 데 가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관기관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할게요.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 저는 그리고 약간 그 특이했던 게 사내 벤처도 특화 분야에 있어가지고 네, 사내벤처는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지금 공고도 낮긴 했는데요. 네네.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대기업 내에서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사내벤처를 육성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기업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육성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당분간은 우리하고 해당 없을 것 같은. 어쨌든 폭이 넓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이런 됩니다. 것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특화 분야는 이제 고정적인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그때 맞춰서 사내벤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엔 작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청 제외는 일반적인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 국비, 지방비, 국세 진압, 지방세, 체납자분들. 체납한 게 보통 제일 많겠죠. 네, 채무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그리고 불이행이라든지. 이미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무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종료를 2개월 전, 여기는 2개월 전이군요. 2개월 전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 종료가 10월 말이니까 10월 말까지는 창업을 해야 되겠네요. 혹시 그러면은 이 지원 법상의 창업은 개인 사업자여도 상관이 없나요? 네, 개인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법인이 사실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그래도 어렵죠. 맞아요. 법인은 한번 만들면 또 폐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법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거긴 또 법인으로 창업해야 되는 게 의무였어가지고. 네. 거기는 법인만 했었어요? 네네.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 특성밖에 또 잘 생각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따라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 네. 그렇군요. 요건 좀 다르네요. 법인 그 부동산 임대업을 보유해서 선정이 되신 분은 개인은 안 되고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야 반드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두 개가 되면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이유는 이미 사업자가 있으신 분이니까 개인 사업자가. 그래서 일단 12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일까지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으네요. 접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메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K-스타트업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회원가입해 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요 기간 내에는 지원했다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2일이니까 내가 12일 날 지원해야지 한 사람은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때 여기도 주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마감일 2, 3일 이전에 해라. 원활 하지 않을 수 있다 접속이. 또 몰리기 때문에 엄청 몰리겠죠 아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미리 그리고 급해요. 사람이 급해져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정의 수정을 거쳐다가 내가 12일 날 수정한 게 그게 베스트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에 급하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서류가 혹시 또 누락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미리 좀 해놓고 12일이라는 숫자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뭐 10날 월요일까지 하겠다. 해놓고 미리 접수를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빠뜨린 것 같아. 그러면 수정하면 됩니다. 12일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미리 좀 임시 해주시자. 저장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서 미리미리 하신 거예요. 임시 저장이 아니라 아예 제출을 한 다음에 수정이 가능. 제출 후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앞서 잠깐 넘어갔는데 요거 그냥 조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사업을 협약을 해서 창업을 했으면 1년 이상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게. 네, 여기 맞나요? 그렇게 있나요? 다음 장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접수방 바로 위에 1년 이상 창업 기회를 유지해야 된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유지를 못할 경우 이제 나중에 다른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사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유지만 하고 되는 있으면 맞아요.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 신청서 그냥 잠깐 개요 쓰는 거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네. 사업 이게 이제 지금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제 증빙 서류인데 그중에 사업 계획서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는
보시는 것처럼 딱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인데 문제 인식은 뭐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마우스가 처음엔 이렇게 무선 마우스가 없었잖아요. 없었다고 치자고요. 네네. 지금 그냥 처음엔 없었어요. 선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이 막 꼬여. 이거 왜 선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게 문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 인식이에요. 그래서 선 없는 마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내가 겪었던 뭐 불편함으로부터 네.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연대에서 창업 동아리에서 시작했던 친구인데 그 휠체어가 그 카페 같은 계단을 들어가려면 그 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작은 우리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되는데 작은 카페나 뭐 식당 이런 데는 턱이 있어도 램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휠체어 입장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입장이 가능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되나요?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 한 게 뭐냐면 갖고 다니는 이 턱이에요. 삼각형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동형 경사로 같은 이게 간단하게. 그 발포 스티로폼 같은 것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 압축 스티로폼이죠. 가볍고 그냥 받쳐놓고 들어가서 다시 갖고 다니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창업하신 분들 계세요. 이건 되게 사회적 기업적인 측면이 되기도 하죠.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되게 불편한데 왜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지?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편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창업가는 이 불편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해결 같은 방법이 있다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실현 가능성인데 무선 마우스를 만들겠다면 그럼 이제 거기에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 뭐 통신은 어떻게 할지, PC와 마우스와의 통신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고. 보통은 이런 거 뭐 문과들이 그냥 던져놓고 이과들이 약간 열심히 개발하는 구현해주는 인터넷의 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무거나 이제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 명이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서 지금 두 분들처럼 두 분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기획을 한다면 이분은 좀 행동에 좀 옮겨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사람들이 둘이서 팀을 이뤄 창업을 한다면 훨씬 더 잘할 가능성도 높죠. 네, 그 다음에 그 성장 전략은 그래 좋아. 그 네가 이제 그 무선 마우스를 만들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무선 마우스가 돈이 될까? 라는 걸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거 원가는 뭐 100원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걸 뭐 몇 개를 팔아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고 기업 가치 얼마로 투자를 받아서 엑시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추정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럴싸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억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요 제품을 시장에 파는 것이다 보니까 그만큼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한번 살펴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책상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현장을 좀 뛰어다녔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면 좋죠. 훨씬 더. 그래서 정말 그럴싸해야 돼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이게 실현 그럴싸한데?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네. 뭐 100억은 아니어도 50억은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보여지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걸 만드는데 시제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지만 그럼 양산을 100개 만들 것도 아니고 뭐 10,000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디서 만들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면 좋죠. OEM으로 만들 공장은 이렇게 되고 뭐 내가 정부 지원을 일부 받겠지만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봐서 너 왜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안 해라는 거 따지고 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획서상에는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A부터 Z까지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그냥 관통하는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볼 때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얘는 뭐 준비 많이 했네라고 해야 되지. 읽다가 앞을 다시 가야 돼. 이거 뭐야? 앞에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물론 이 지원에 선정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조사하는 과정이 결국 내가 실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과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과정에서 기술을 하실 때 조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에 어쨌든 막 특화되어 있는 문제가 기술 개발에 이제 일가견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돈이 되게 할 것이냐, 맞아요. 돈을 벌 네.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좀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고민해 보시고. 마우스 예를 들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해봤더니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이미 팔리고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빨리 적어야 되는 네. 거죠.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좀 더 특화된 그렇죠. 무엇인가를 넣어본다든지. 그럼 그 제품을 분석을 해서 그 제품이 왜 안 팔릴까? 아니면 뭐가 이 제품이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를 해서 그 다음 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시장 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 그렇게 성장 전략을 좀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너무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총 15페이지 정도로 제한을 해놨어요. 물론 15페이지를 넘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30페이지 쓴다고 해서 뭐 서류가 탈락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위원들이 보기에는 15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네가 할 말 다 할 수 있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5페이지란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뭐 내가 12페이지 썼다고 해서 가점을 받거나 뭐 30페이지 썼다고 해서 벌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길게 쓴다고 어쨌든 좋은 게 아니다. 꼭 좋은 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흐름, 네. 그다음에 설득력. 네. 사실 핵심만 잘 자기가 짜고 있으면은 네, 그게 뭐 맞습니다. 길게 뭐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만 일목요연하게 잘 그러니까 이게 담으시면 이제 되고요. 요약 페이지잖아요. 지금 이 요약 페이지에 내가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서너 줄씩 적어봤을 때 이것만 봐도 대부분 이제 평가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평가가 보통 당일날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가 주간 기간마다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간기간 30개를 본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쭉 나눠져 가지고 어떤 기관은 이제 분과별로 나눕니다. 뭐 전기통신 따로 나누고 뭐 제조도 따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막 통으로 보기도 통합으로. 하고요. 왜냐면 공평성, 형평성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이 한 사람이 하루에 봐야 될 게 뭐 한 50개 정도 되기도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그럼 이게 처음에는 뭐 저도 평가를 해보면 처음엔 좀 이제 꼼꼼히 봐요. 이런 말 하면 되는 모르겠는데 꼼꼼히 보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지치죠 사람도 점심 먹고 어쩔 수 뭐 없지. 이러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얘기하고 앞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 계획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딱 봤는데 그럴싸해. 말 되네? 새로운데? 그럼 이제 뒷페이지도 자세히 보게 되고 앞페이지를 딱 봤는데 뻔한 얘기야. 이거 뭐 어디서 봤던 얘기인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도 대충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뭐 자소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앞에 딱 임팩트를 줘야지 끝까지 읽는 비슷합니다. 것이.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여러 개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다른 아이템으로 해서 여러 개를 써보시고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시라고. 자소서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결국은 이 창업 지원이라는 것도 그 미팅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선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선 볼 때 내 소개서가 잘 얼마나 전달이 잘 전달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라고 좀 하고 내 주장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되게 좋은데 이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이 좋다고 해야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건 내 생각인 거야.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뭐 유선 마우스 하나도 안 편한데? 뭐 어때서 무선 마우스 비싸기만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인 거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야 이런 문서 작성을 해보시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써보시고 말해보시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진짜 문제구나.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무선 마우스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플러스 다른 것들도 또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으로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이건 세계 최초고 이거 대박 강의다. 말할 수 없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하다 보면 이건 보안 사항이라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발표하러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안상을.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문제예요. 그런 걸 보면 오면 안 되지, 그런 상황은. 필요하게 좀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설명 너무 본부장님 잘해주고 계신데 송구하지만 저희가 속도를 약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조금 그래서 내면서. 하나만 다 해보면 다른 건 좀 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 얘기를 키워놓은 좀 더 것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써보시는 게 네. 제일 좋으시고요. 여기 그 파란 색깔들이 샘플을 넣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참고하시고 작성하셔서, 네. 나머지는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대로 보내시면 안 되고 파란색, 빨간색은 다 지우시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아주 또 설명해 주셔서. 네, 그래서 예비 창업부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주관기관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 요게 기관 하나를 좀 정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을 이제 담당해 줄. 지금 이제 24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을 이제 정해서 내가 어디에 우리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 주관기관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요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이 각 건국대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이런 거란 것들을 이미 써놨어요. 그럼 내 사업 아이템이 건대하고 맞다시피 하면 건대로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원주 기준으로 보면 갈 수 있는 곳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관동대학교, 가톨릭 관동대. 강릉 하나뿐입니다. 아쉽게도. 아니 강원도는 근데 왜 충청권이랑 묶여 있나요? 지금 이게 지리적으로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인구 비율이고요. 인구 비율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했던 그 팀 수의 통계 데이터입니다. 강원도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충청이랑 합치자 이렇게 돼버린 거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동대학교밖에 없고요. 사실 근데 그 강원대학교에서 창업 중심대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비 초기 창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어서 그건 이제 아마 다음 달쯤 공고가 될 텐데 내용은 동일해요. 아마 지원금 차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나는 관동대도 너무 멀어. 강원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대 쪽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시차를 왜 따로 두고 하냐면 작년까지만 동시에 공고가 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창업 중심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인기가 많군요. 그쪽이 더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경쟁률도 좀 낮고요. 일부러 그래서 시차를 두고. 올해는 시차를 둬서 일반이 먼저 공고를 하고 마감된 후에 이제 창중대가 공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두 개 다 지원해야 돼요. 대신에 되는 거? 하나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고르셔야 되고. 이따가 말씀드린 제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전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제도전 자격이 된다면 그럼 제도전 됐는데 예창도 됐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제도전이 금액이 좀 큽니다. 참고로. 그걸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근데 왜 우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예전에 했었죠. 기억하시는 그죠? 분들 예전에 했었는데 이 주관기관도 계속 평가를 받아요. 근데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관기관 숫자가 계속 그 조정이 돼요. 예산이 많았을 때는 좀 더 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축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막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제가 직접 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원주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제일 가까운 데 가도 강릉으로 아니면 이제 창업 중심대 가도 춘천으로 가셔야 되는. 그래서 전 아쉬운 게 연세대든 한라대든 이런 좀 하셔가지고 주관기관 신청을 하셔서 사실 원주가 창업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 도시인데 우리 제일 많아야 되는데 제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우리도 있죠. 대학이 다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그 관내 학교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도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시장님 또 기업 유치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게 여기시기 대학가하고의 또 때문에. 교류도 스타트업 중요하게 브랜드리 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결국 우리 원주권 창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몰랐던 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도약도 관동대 말고는 없습니다. 원주에는 전혀 없고 도약은 심지어 아예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충청도로 가야 내용들 되나요, 그러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저희가 그 원주역 바로 근처에 있어서 원주역을 통해서 강릉을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렇게 우선 마무리를 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도전 패키지 이어서 이제 그만큼 또 수요가 많다고 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제도전 성공 설명해 패키지를 주실 간단하게 텐데요. 네. 중복되는 건 좀 빼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자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죠. 네. 성실한 실패 경험. 성실한 실패 경험. 성실하게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고의 부도를 그런 냈거나 표현이네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부정직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실패했다. 네,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창업자 혹은 재창업을 했는데 아직 7년이 안 된. 그거 되게 넉넉하네요. 재창업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가능하고요. 요거 이제 빨리 진행이 돼서 10월 달까지 해서 하게 되고 한 2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아까 네. 예비 창업자가 700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원은 훨씬 적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야, 이건 경쟁이 그럼 더 치열하겠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대신에 얘는 돈이 아까는 최대 6천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는 최대 1억 원입니다. 평균 아까는 5천만 원, 여기는 단위가 나왔구나. 7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 대신에 자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부담이 25%. 잡담 25%. 네, 25%의 현물이 있어서 현물은 이제 대표자 인건비 정도로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임차료 이런 걸 쓸 수 있고 실제 현금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예시가 있잖아요. 1억 원 기준에 쓸 경우에 정부 지원금은 7,500 그리고 현금은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아까랑 다 비슷해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실패 원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왜 폐업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심리 치유도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 저기 그 강원 거기 해남 어디 쪽에 죽도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진흥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막 2박 3일 정도 뭐 고립된 데서 이렇게 뭐 해병대처럼 그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의 실패를 돌아보며.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하면 지원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진짜 해병대 같은 거였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방송을 못 나오면 들어가가. 그래요? 그렇게까지 했던 적도 있다. 그 명상해야 되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딱 앉아가지고 명상해야 되고 나는 왜 실패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재밌는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신창업 자격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자와 재창업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는데 그 제도전도 됐어. 그러면 몰래 하면은 주관 기간이 다르니까 지역도 다르니까 몰래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됩니다. 다 확인되고 그럼 둘 다 안 될 수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만약에 근데 예비 창업 제도전이 먼저 나오거든요. 먼저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 협약 기간이 정해졌는데 아직 예비 창업자 패키지는 내가 서류는 통과했는데 발표 혹은 발표 평가까지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제도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도전을 기다리거나. 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제도전을 포기하면 이제 예창의 발표 평가를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이게 또 한 번의 아닌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잘 하셔서.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자격이나 의무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얘는 몇 년까지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건 없네요. 근데 읽어보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관기관이 아까 우리 예창은 24개였지만 그 제도전은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호서대학교까지가 합니다. 호소돼요? 네. 물론 우리가 강원도로 해서 호서대학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로 가도 됩니다. 그렇죠. 서울 창경은 용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산까지 우리 버스 여기서 기차는 바로 없네요. 어쨌든 뭐 버스 타고 가든가 서울이 더 편하다면 서울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호소대 너무한데? 보니까 그나마 서울 아니면은 아산이 그나마 호서대학교가 그나마 접근 아산보다 가능한 정도. 저 호서대가 아산에 있죠. 네. 네, 아산이 훨씬 그래서 내가 찍어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차로. 네. 이게 다 애로사항이 있구나.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제도전 주관기관했거든요. 작년까지. 그래요? 근데 네. 올해부터 이렇게 또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네. 저희가 심사해서 호서대한테 빌렸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인원
숫자가 좀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호소대 애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채갔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인원으로만 이렇게 딱 자를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선정 과정이나 그리고 예창 때 한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서류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고 최종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예비창업 패키지 요 가운데 인큐베이팅이라는 그 교육 프로 시간이 있습니다. 서류 평가 합격한 사람을 대해 서류 평가를 보통 2배수 합격이 되거든요. 뭐 30명 뽑으면 60명을 뽑아서 60명을 한 5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뭐 3박 4일 정도 되겠네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발표 평가 기회를 어떻게 주게 보면 됩니다. 발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군요. 사업을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예창만 올해 예창은 경우는 처음 바뀐 겁니다. 새싹이니까 도와주는 거고요. 그것도 다 이제 그동안 예창하신 분들이 잘 못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비하인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예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류와 발표만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 절차네요. 평가 기준도 보면은 제도전은 조금 달라요. 이 제도 한번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가점이나 이런 서류 평가 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잘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다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내가 올해 말고 내년에 지원해보겠다 싶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왕중왕전 이런 거는 허들이 너무 높아서 힘들지만 요 밑에 같은 거 뭐 특화교육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지원은. 그래서 이제 우수 선정이 되면 서류 평가를 내년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너무 이르고 내가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런 서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점을 받거나 그러니까 여기 뭐 노란우산 공제자 여기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도 가점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건 옳지 않죠. 챙길 건 다 챙겨야겠어요. 근데 올해 내가 지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작년에 못 받았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가점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쪽에 점수를 딸 수밖에 없고 내년에 하실 분들은 이런 거 꼭 가점 5점이니까 이거 엄청 큽니다. 5점이에요. 그렇죠. 5점을 다 받을 수 없겠지만 이런 건 좀 잘 미리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옛날에 뭐 이게 헌혈 같은 거 하면 가점 줬을 때 헌혈 꼭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는 게 이러니까 창업 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각 주관기관에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보셔서.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형 주관기관이 따로 있어서 이 케이스 스타트업을 통해서 다 별도로 공고가 납니다. 거기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나 창업 교육 받았으니까 해줘는 안 되고요. 잘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일정상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다 공이 같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여기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들 위주로 나와 있는 거서 이런 것들을 올해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면서 저기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에 하나씩만 받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연도가 다르면 상관없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같은 연차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 그건 이제 그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러니까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으면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동시에가 아니라 이건 같은 사업으로 보는 이미 거죠. 같은 계열의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에도 이게 초기 예비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성격이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수 있고요.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멘처 쪽도 마찬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저거는 연도와 상관없이 이미 한번 평생 받았으면은 예비 단계에 속한 예비 사업이라서 유사 사업이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는 확인해 보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피하려면은 아예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하면은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약간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러니까 문의를 하는 게 제일 문의를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전화가 받으면 바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사업계획 요 사업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7천만 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이 한도 내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사업 양식도 그 제도전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요 정도. 폐업 원인 분석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걸 분석하는 거를 아주 유심히 보나 보다. 그렇다고 막 소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서전듯이 사연 정말. 엄한 아버님과 자상하시는 어머니 이 얘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냉정하게, 냉철하게 내 원인을 분석해 내가 뭘 보시면 될것 놓쳤었나, 같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에 대한 어떤 자기 객관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뭐 거의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제 여기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의 일정들이 있어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테니까 참 다 똑같으니까 어느 쪽 가든 내용은 똑같으니까 일정 맞는 곳에 참석하셔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음 주 중에 많이 진행이 돼서 한번 일정 살펴보시고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보통 지금 맞습니다. 공고 나온 거는. 그래서 자 이제 뭘 할까요? 여기까지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해주셨고 네. 나머지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예비 창업 지금 제도전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까 얼핏 설명해 주셨지만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창업 3년 이내일 경우에 할 수가 있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을 초과했는데 이제 7년 이내인 경우에 도약기에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디테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금액이 완전 금액이 다르다 가장 그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창업 도약 패키지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 창업 도약 패키지 맛보기로 한번 볼게요. 네. 창업 도약 패키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3년을 넘었는데 7년이 안 된 기업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내가 연차만 되니까 뭐 지원은 가능하죠.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 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도약이에요, 도약.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고 매출이 내가 한 5억, 뭐 5억은 아니더라도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긴 잘 되고 있어라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약할 수 있는 이 지원 사업을 받고 나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부터 돼서 허들이 좀 높아지는군요. 지원금도 보면은 최대 3억 원이에요. 엄청 많이 줘요. 규모가 큰 이유가 있네요. 엄청 많이 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형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그래서 돈만 주는 케이스가 있고 요거는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얘는 돈은 2억까지만 주지만 직접 투자를 2억까지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각각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데 지원에 의의를 두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거는 뭐 7년 차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이전 내가 7년을 넘지 않았다면 모를까 7년 미만 기업이라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러니까 체력을 내가 길러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물론 올해 지원에다 떨어졌으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건 속상한 일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어쨌든 내실을 갖추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주관기관을 보시면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부천이 가까울까? 모르겠네요. 어디가 가까운지. 그러겠네요. 여기 어렵다. 일단 강원이 없는 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그 강원대학교하고 있는 창업중심대학 쪽에 가시는 게 사실 어쩌면 좁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또 다음에 한번 소개를. 네. 창중대 나오면 한 번 더 보시든가 하시면 되겠고요. 도약서 어쨌든 이런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아니 워낙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뭐 좀 도전을 진짜 해봐야 돼. 확실히 그 초기 창업이라든지 창업 도약은 그 예비 이후에 우리 기업의 내실을 좀 잘 갖추는 게 그냥 이렇게 연차가 됐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또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얘기하시면 창업사관학교 잘 아시는 그게 이제 여기서 명칭은 창업 성공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의 또 거의 가족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공고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문막에 있는 거기서 이제는 한 30개 팀 정도에서 뭐 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한 1억 남짓 주는 이제 비슷한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육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런 사업도 있고 그거는 아마 예비를 받으시면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중복으로 안 되는군요. 동시 수행도 안 되지만 그 예비를 안 받으신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네네. 공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 공고도 이 K 스타트업에 네네. 다 올라오죠.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본인한테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네. 창업 성공 패키지를. 그리고 창업 그 성공 패키지 창업사관학교는 이 기수가 이제 한 15기 정도 됩니다. 꽤 오래된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유서 깊습니다. 그 이제 졸업생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런 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강원도 쪽이 생각보다 경쟁이 낮습니다. 그래요?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쭉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좀 비하인드까지 이제 섞어 주시면서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K 스타트업에 또 항상 그러니까요. 이제 자주 들어가 보시면서 다 몰아놓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조금 정신없긴 한데 너무 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자주 확인해야 나름 된다. 정렬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나름 좀 색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시로 지금 같은 시기엔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하셔야 된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마크를 몇 군데 해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맞아요. 루틴하게 네. 한번 보시는 거 보셔야 될 게 창업가라면 이제 저희 같은 혁신센터 페이지 그러니까 강원 창기형 여기 보시면 창조경제 혁신센터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번 막 해놓으시고 뭐 강원도라면 저희 센터를 따로 여기 보시면 따로 강원센터를 따로 보시면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로컬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로컬 벤처기업 요건 이제 유성사업 투자와 네. 관련된 프로그램들 리치 로컬 뭐 그다음에 요건 소상공인 쪽에 그 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이달에 다 지원하고 있고요. 뭐 IR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네. 다 뭐 저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것만 너무 소개가 돼가지고 지금 혹시 창경 쪽에 강원 창경 쪽에 좀 사업 하나 소개해 주시면은 뭐좀 대표적인 있으시면? 사업이 이제 지스타트업 챌린지라는 네. 사업인데 그거는 마감을 하고 지금 서류 평가까지 끝난 상태라서 벌써 다 끝났나요? 그렇군요. 예, 요거 네. 있잖아요. 지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 요게 이제 똑같이 예비 초기 도약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 연차별로 해서 한 금액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돈의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사업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도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고 나중에 예창 지원해서 예창에서도 받고 그게 받을 수 있는 거다 굉장히 메리트가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내년 사업에 예를 관심 들어 있는 분들은 올해 예창을 네. 받으셨다. 그럼 내년에 그 지스타트업 초기를 지원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됐나? 그것도 아마 공고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네.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것도 참고로 해서 네. 내년에 한번 이제 도전해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경쟁이 10대 1이 넘습니다. 예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4대 1 정도 됐나 그래서. 상당하군요. 예. 그리고 관동대 아까 가 이제 예비하고 초기 창업 두 개 다 주관 기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도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원 로컬 벤처 육성 사업도 네. 대표적인 좀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 로컬 이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탄생을 했죠. 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예, 여기가 그야말로 로컬의 사관학교 같은 그런 산실 사업이라고 진짜 보시면 화수분. 되겠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매년 또 이제 어쨌든 로컬이 계속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어쨌든 이제 로컬 콘텐츠를 잡으면서 만드는데 네. 중요합니다. 이건 3월 9일까지고요. 이제 7년 미만, 7년이 미만. 역시 안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기 도약기는 2천만 원, 정착기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우리도 거. 7년 안 됐네. 한번 준비.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함께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집 인원이 20명 이내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길게 설명해 주실 줄 몰랐어요. 본부장께서 사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 재밌었습니다. 긴 시간 와주셔서 근데 굉장히 어쨌든 거듭 느끼지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끝내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서 어쨌든 시간만 괜찮으시면 조만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다음에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밤에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좀 몇 년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기가 될 때 진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가 저희 강원센터에 있는 마지막 해거든요. 이제 한 10개월 남았는데
나름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팀이 있어도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다면 다른 투자자한테 다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 재원들 만드는 걸 강원도하고 좀 얘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100억 정도는 만들어 보고 그럼 이제 그걸 오래 쓰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4, 5년 거쳐 나눠서 쓰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없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초 재원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늘 제가 이제 한 100명 이상의 창업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돌아보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나는 창업가 우리 대표님들하고는 좀 더 긴밀하게 좀 친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투자를가 목적이든 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 사업이 목적이든 상관없이 그 뭐 저랑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저런 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꼭 사업 얘기 아니더라도 사는 얘기도 하시면서 서로 이제 이런 고민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원주에 되게 애정이 많은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함께 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편히 또 들어오라는 말씀 해주고 올해도 어쨌든 이 원주의 창업가들을 위해서 또 언제나 그렇듯 또 애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도 이제 새삼 느낍니다만은 이제 김재학 소장님이 진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재학 소장님이 먼저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외의 말씀을 더 저희 방송에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또 마지막이시라고 하니까 그렇죠. 또 그 쌓인 말들이 연말이라든 많죠. 아니면은 그 간의 역사나 이런 것들 한번 또 전해 듣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창경이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네네. 이런 걸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어떤 사회 혁신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경이 그동안 신경 써 왔던 로컬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 맞아요. 원주 시청에서 네.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재연을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원주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강원도로 활동하시지만 뭐 넓게 보면 강원도 아니면 원주 안에서 이런 좀 더 스타트업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의 이런 기업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조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광수 시정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얘기하지만 네네. 그 기업이 되게 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맞아요. 때도 네. 있어요. 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하면은.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들고요. 안에 있는 네. 기업 안에서의 창업 이런 거는 좀 미흡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간접적으로 뭐 오늘 방송에서도 네네. 얘기해 주셨지만 더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한번 소장님과 또 얘기를 네네. 나눠보고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칭이 좀 헷갈린 게 예전에 이제 소장님이셨는데 진짜 본부장님이셨어. 네. 원주 사무소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원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자, 한편 저희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양양 군수 지금 탄핵 투표 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 한창 진행 중이에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 사전 투표 네. 진행 중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끝났네 벌써 근데. 오늘 그러네요. 근데 다음 주 네. 수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2시간 더 길게 합니다. 반드시 꼭 투표 참여해서 국민의 뜻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찬성하면 찬성 찍으면 되고 반대하면 반대 찍으시면 그쵸? 된 거고요. 네. 네, 33.3%가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는 점. 만약에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져서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한국 역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지방자치 역사를 양양 군민분들이 새로 쓸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손으로 군수를 직접 끌어내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근데 이런 사례가 진짜 한 번은 꼭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종으로 울려야죠 네. 우리가. 그래야 이제 에? 선출되는 이제 시장 군수들도 경각심을 더욱더 갖죠. 시민분들, 국민분들의 네, 의지에 그런 걸 귀를 기울이죠. 우리도 한번 했어야 돼.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도지사를 지금 해야 할 판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희 원주 아는 척 여러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어요. 네,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팟빵 열심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향과 여건에 맞는 그리고 유튜브, 네, 스포티파이 다 좋거든요. 네, 뭐. 애플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빼먹었네. 애플 팟캐스트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저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 153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우재, 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